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전라남도가 역대 가장 많은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에서 영암 간 초고속도로 용역비 등 신규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9조 755억 원, 올해 예산 8조 6,525억 원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대비해서도 4,734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9% 증가를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이 1조 2,093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을 비롯해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안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목포의 향토 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등 권역별 신규 사업 110건의 예산이 잇따라 확보됐습니다. 2년 연속 100건 이상을 확보하여서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주산업 육성과 남도 음식 세계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을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책들도 직접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여수의 현안 사업들을 위한 국비도 올해보다 84억 원 증가한 7,38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OC 분야에서는 여수 화태 백야 연륙교 건설 685억 원,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400억 원,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378억 원, 여수산단 안전고도화 사업비 25억 원, 국동항 건설 용역비 10억 원 등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일선시군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대표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임기 후반을 준비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은 어느 한 곳 확실한 현역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민주당 안에서는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의 행정과 정치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여수시는 2012년을 재현할 2026년 섬박람회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비 예산도 되살리며 민선 8기 2년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정비하고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해외 참여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과 함께 명확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새로운 도시 구상을 제시했고 동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경전선 도심 우회를 이뤄냈습니다. 문화의 옷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단순하니 정원 하나만 가지고 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공공자원화 시설 문제는 연말연시를 지나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동호안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과 2조 5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실물 경제 활성화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광양시. 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와의 불통 논란은 새해 광양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지정, KUAM과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기반까지 마련한 민선 8기 고흥군도 벅차고 숨가쁜 한 해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 거는 최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미래 전략산업 우주산업이 고흥에서 추진된다는 게 굉장히 우리 고흥이 이제는 우주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임기의 절반이 코앞인 고흥군의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란 비전은 여전히 신기루 같은 난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판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와 현수막 정치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가 지역 간, 진영 간 갈등을 낳았고 순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확실한 교두보로 삼아 서진 정책을 펴겠다는 국민의힘, 계속되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 우려에 분당 위기까지 겪은 민주당은 호남 텃밭에서 인기 없는 현역과 경쟁력 부족한 신인들이 일찌감치 공천 경쟁을 시작해 싸늘한 선거의 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선소 테마 정원 기공식이 오늘 선소 유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소 테마 정원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선소 테마 정원에는 선소의 기능과 역사적 의미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마 영상 전시관과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과 한파가 겹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업체 부도가 늘고 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의 한 직업 소개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감을 찾지만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공치는 날인데 한파보다도 생계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들어갈 때도 많고 이제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이제 일이 없으니까 많이 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력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 들어 일감이 크게 줄어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건설 현장에 거의 사람을 안 불러버리니까 그 아는 지인들 불러서 써버리고 인력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지금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이렇게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금융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당 못해 부도가 난 종합건설업체는 줄잡아 50여 곳. 전문 공사업체는 더 심해서 올 들어서만 250곳 정도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는 업체가 줄었습니다. 광주에서 올 들어 착공한 주택은 5,400여 호. 지난해 같은 기간 5,700호보다 5.1% 줄었고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41%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남 역시 올 들어서 10월까지 7,532호, 지난해 13,626호보다 38.5%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져서 내년 건설과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축 산업인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 걱정과 함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들의 내년 줄도산 우려 등 한파보다 더 추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3년 전 여수 영취산 인근 마을에서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전이 마을에 건넨 보상금 배분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영취산 한가운데 거대한 송전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광양 여수 간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건강권 침해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체 우회도로 등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농성은 270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보상금을 놓고 마을 안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지원한 특별지원 사업비 11억 원을 최근 4개 마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새마을회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자격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고 세대당 보상금은 모두 동일하게 5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최대 51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 배분이 불공평하다며 항의합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2018년 12월 22일이다. 그러면 2017년 또 안에까지 산 사람들한테 한해서 돈이 나온다 했으면은 줘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고 그 판단을 각 마을 반장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반장 계량급 사실은 돌아가셨다거나 동네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분들 한해서 그 계량급 하고. 고압 송전탑 건설 때문에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마을에서 한전이 건넨 보상금을 놓고 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렸으며 박람회 개최 전후 과정과 소회, 성과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만 바라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뜰 일원에 추진하는 공공자원화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노관규 순천시장과 입지선정위원을 상대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 후보지를 특정 업체에 누설하는 등 위법 사항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선정한 연양뜰 최적 후보지는 무효라며 순천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불통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신대 중흥 8차 아파트 주민 1동 217만 3,500원, 순천시 연양동 송보 파인빌 아파트 주민 1동 128만 750원, 여수시 해바라기 유치원 유아 학부모 교직원 1동 126만 7천원, 웅천초등학교 중고마켓 수익금 104만 480원, 순천시 왕조이동 왕지 현대 1차 아파트 주민 1동 95만 2,500원, 광양제철 남초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93만 8,780원, 순천시 왕조이동 왕지 현대 2차 아파트 주민 1동 70만 원, 남제동 22통 주민 1동 61만 원, 고흥군 영남명 능정마을 주민 1동 58만 8천 원, 순천시 연양동 금호아파트 135동 주민 1동 55만 4천 원, 해룡면 상삼리 청솔 2차 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여서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순천시 덕영동 6통 주민 1동 25만 원, 고흥군 포두면 신흥동 마을 주민 1동 21만 6천 원, 고흥군 포두면 외초마을 주민 1동 20만 4천 원, 순천시 나가면 남내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현대건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주암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21통 안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소율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율촌면 취적일구 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성북마을 주민 1동 13만 원, 목촌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송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웅천초 1학년 3반 장시윤, 장시아 장은우 10만 원, 둔덕동 라운유 아파트 서하송 5만 원, 라운유 아파트 서유찬 5만 원, 여수중학교 3학년 4반 조승민 5만 원, 여수시 국동 샘카페 명혜영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1.9%가 줄어든 75조 4,7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는 8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제조 건설업의 생산 감소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지역 가금 농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출입 차량은 3단계에 걸쳐 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고압 분무기 등 소독시설이 밤사이에 얼 수 있어 실내에 보관하거나 사용 후 내용물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순천 청년포럼이 내일 저녁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순천을 잇따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지역 청년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는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한낮 기온 11도까지 올랐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의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추가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를 위해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3도, 그 밖의 지역은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9도, 광양 11도, 순천 구흥은 12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